어려웠던 보릿고개 시절, 부족하기 쉬운 영양분을 채워줬던 대표 봄나물이 있었으니 바로 곤드레나물. 최근 웰빙바람을 타고 앞다투어 곤드레나물을 활용한 식품들의 개발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건강 관련 TV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곤드레나물의 장점 등을 설명하면서 그 인기와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곤드레나물은 동의보감에서 말하는 대게, 즉 엉겅퀴와 유사한 종에 속합니다. 엉겅퀴는 성질이 평하고 맛은 쓰며 독이 없다. 어혈을 풀리게 하고 출혈을 멎게 하며 옹종과 옴, 거짐을 낫게 한다. 여자의 적백대하를 낫게 하고 혈을 보한다 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곤드레나물에는 단백질, 탄수화물, 칼슘, 비타민 A 등이 풍부해 성인병 예방은 물론 대표적 고단백, 저열량 제품으로 섬유소를 많이 가지고 있어 변비 예방 및 다이어트 음식으로도 제격이라는데, 인간의 몸을 이롭게 하기 위해 산에서 선물해준 웰빙푸드의 선도주자 곤드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TV 특강 명품 보감의 이지연입니다. 옛날에 보릿고개라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끼니도 해결해주면서 영양까지 보충해줬던 곤드레나물이 요즘 웰빙 식품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꽤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곤드레나물, 과연 어떤 성분들이 영양까지 보충을 해줬는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마법 같은 화술을 가지신 분을 모셨습니다. 김유진 선생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래 잘하시죠? 저요? 네. 좀 합니다. 네. 그 박현빈 씨가 곤드레나물 노래한 거 아세요? 네, 알겠습니다. 얼굴 빨개졌어. 곤드레 만드레 나는 취해버렸어. 그 노래 있잖아요. 이게 곤드레 만드레라고 하는 게 네. 사실 이렇게 좀 뭐랄까요? 휘청된다 그럴까요? 술에 취해서 술에 취한 그런 모습인데 네네. 저는 사실 곤드레 밭에 가보고 한번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언뜻 봤을 때 한 200~300m 떨어져 있는 곳에서 약간 낮은 곳에서 봤는데 정말 잔디가 이렇게 영화에 보면 쫙 바람 불면 한쪽으로 쫙 넘어갔다 이런 느낌들 있죠. 네네. 그 느낌 그대로예요. 오. 그래서 산들바람이 불면은 살짝 넘어갔다 다시 이렇게 또 반동으로 살짝 일어나고 하는 모습이 네네. 그렇게 경계해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저한테는. 이 곤드레가 네. 대표적인 구황작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구황작물은 어떤 건가요? 구황이라는 거 참 오래간만에 저희 어렸을 때는 교과서에 많이 나왔었는데 네, 구황이라는 게 이제 저장해놨던 곡식이며 채소류며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다 없어지고 다음에 이듬해 봄나물이 올라오기 전까지의 그 과정이에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기근에 허덕이는 거고 네, 네. 구황작물은 자격이 좀 필요합니다. 어떤 이 자격? 녀석들은 굉장히 안 좋은 날씨에서도 척박한 땅에서도 자라줘야 되고요. 네. 두 번째, 이렇게 자라긴 했는데 사람이 먹고 났더니 탈이 난다든지 네.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래서 서너 번 산악을 계속해서 이어서 먹어도 탈이 나지 않아야 돼요. 네, 네. 척박한 땅에서 빨리 잘 자라죠. 그리고 산악을 뒤탈 계속 없죠. 먹어도 뒤탈 없죠. 네. 그리고 단백질하고 탄수화물을 가지고 있는 네. 몇 안 되는 채소류예요. 나물이에요. 네, 네. 그 대표적으로 구황작물 뭘 꼽을 수가 있을까요? 뭐 조, 기장, 메밀, 곤드레, 고구마도. 고구마 뭐 이렇습니다. 네, 네, 감자.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에는 허기를 채워줬는데 그렇죠, 네. 요즘은 웰빙 바람을 타고 이제 그렇습니다. 영양을 보충해 준다고 하니까 네네. 이 곤드레 효능을 좀 하나하나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맨 먼저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네요.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텐데 팔절임. 네, 네. 팔절임이라고 하는 게 디스크하고도 연관이 있긴 있습니다만 사실은 혈액순환이 잘 안 돌아. 피돌기가 잘 안 되는 경우거든요. 산소가 좀 부족하고 이런 경우. 이 피를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곤드레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예요. 네, 네. 자, 두 번째. 고혈압을 예방하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고혈압이라고 하는 걸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요. 왜 호수 같은 거 한쪽에 이렇게 꾹 누르고 있으면은 압력이 세지죠. 네. 그만큼 이제 그 저항을 좀 많이 받는다는 얘기인데 우리 혈관 안에 그런 노폐물이 쌓인 거예요.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이런 것들이 쌓여 있으면은 아무래도 피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 혈압 압력을 좀 많이 받게 돼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주고 또 저하시켜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네. 곤드레가 가진 또 두 번째 네.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죠. 혈압으로 조금 고생하시는 분들은 곤드레 밥도 좀 자주 드시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장복하시는 게 좋은데 한 네. 가지 문제가 좀 있어요. 뭐냐면 네. 혈압 환자들이 많이 드시면 좋겠어요라고 백미 넣으셨다간 큰일 나요. 곤드레 밥 하실 때 현미나 네. 요새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음식 중에 한 가지인 귀리 네. 넣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드시는 게 좋아요. 곤드레 효능 세 번째, 지혈 작용을 해줘요. 네, 지혈작용이라는 게 뭐 아시다시피 뭐 상체기가 밖에 난 거를 막아주고 이런 역할도 있습니다만 혈소판에 이상이 생기면요 지혈이 잘 안 돼요. 네.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건강에 적신호가 온 거예요. 혈소판 이상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면 일단 의사 선생님 만나는 게 가장 좋고요. 또 한 가지는 지속적으로 드시다 보면은 지혈하는 역할을 좀 많이 해줘요. 특히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자궁내 출혈이 있거나 이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그랬을 경우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보통 건강을 다룬 의학서나 이런 데 보면은 네. 전통적으로 다 곤드레를 이렇게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네 번째는 이뇨 작용을 도와주는군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뭐 이렇게 반지를 못 끼시는 분들이 계세요. 부어서. 부어갖고 네네. 얘가 막 숨통을 막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네네. 그래서 빼고 주무시는 분들 많은데 이게 신장이 안 좋아지시면 그래요. 그럼 이제 아무래도 좀 겉으로 빼내야 되는 노폐물을 빼내는 것들이 시원찮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기능이 좀 떨어져서 그런데 그런 신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이뇨작용을 좀 활발하게 해주는 녀석이 바로 곤드레예요. 네. 곤드레 자주 드시고 나면은 화장실 좀 자주 가셔야 돼요. 네. 변비 예방과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네요. 아유, 최고죠, 뭐. 섬유소가 많기 때문에 배출하는데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줘요. 소화가 잘 안 되는 녀석이라 억지로라도 우리 몸이 장을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변 활동이 좋아지는 건데 이것도 맹점이 좀 있어요. 뭐냐면은 그냥 알아서 대충 이렇게 깨물지 않고 몇 번 씹지 않고 넘겨도 좋아지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네. 영양분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곤드레를 드신다 그러면은 다른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30번 씹기. 꼭 나물은 30번 씹기. 30번 깨물면은 영양소는 분해가 돼서 우리 몸으로 흡수가 쫙 되고요. 그 남아있는 축정이들이 섬유소가 내려가서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는 거예요. 네. 고혈압 같은 성인병 예방에다가 또 네. 여성들이 관심 많은 다이어트까지 도움이 된다고 다이어트까지 하니까 좋죠, 네. 이 곤드레 좀 많이 먹어야 되겠네라고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이 곤드레가 한의학적으로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도움이 되는지 잠시 들어보시죠. 곤드레 잎에는 알칼로이드 성분과 정유 성분이 풍부하고 탄수화물과 섬유질, 무기질, 비타민 등의 함유량이 아주 풍부합니다. 또 예로부터 출혈을 멎게 하고 어혈을 없애주는 데 사용되었는데요. 피를 토하는 증상, 소변 출혈, 자궁 출혈, 여성의 대하증, 피부염, 종기를 치료했으면서 염증성으로 나타나는 신경통이나 관절염에도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또 최근에는 급성, 만성 간염이나 신장염에 치료 효과가 있다고 연구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네, 곤드레가 이렇게 좋다는 건 다 알겠는데 과연 이 곤드레를 어떻게 먹는 게 가장 맛있게 또 가장 영양가 있게 먹는 건지 자, 이제부터는 우리 김유지 선생님이 이제 침을 꼴깍꼴깍 삼키게 얘기해 주실 텐데 네. 생으로 먹어도 되나요? 아, 그럼요. 생으로도 먹죠. 근데 생으로 먹는 채소들을 가급적 말리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모르는 기생충이라든지 그러니까 미생물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혹시 장으로 들어왔을 때 감염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이제 딱 하나고요. 깨끗하게 손질만 해내면 생으로 얼마든지 드실 수 있어요. 대신 얼마나 건강한 친구냐? 네. 이 녀석은 생으로 꺾어놓고 조금 놔두면 상해요. 오, 그러니까 그래요? 최대한 그냥 꺾은 상태에서 바로 드시는 게 좋은데 네. 추천해드리는 것 중에 한 가지 갈치속젓을 좀 구하세요. 그냥 이렇게 곤드레 나물만 한 2장 정도. 뭐 욕심내면 3장도 괜찮고요. 네. 3장 넣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뭐 보리밥도 좋고 현미밥도 좋고 귀리도 좋고 쪄낸 살들을 올려놓고 그 위에다 갈치속젓을 살짝만 바르는 거예요. 네. 묻히면 안 돼. 살짝만 발라줘야 돼요. 그렇게 쫙 여민 다음에 입이 막 볼이 미어져라 넣잖아요. 눈이 막 띵그렇게 막 부라리게 되고 구수해요. 오,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동안에 강원도 쪽 여행을 간다든가 할 때 이제 곤드레 나물집을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많이들 근데 보이시죠. 곤드레 쌈집은 못 봤어요. 실제로 내놓으면은 네. 이 녀석이 그냥 숨이 이렇게 푹 죽기 때문에 네. 생으로 내놓긴 어렵고요. 아. 그리고 아시다시피 봄철에 많이 나다 보니까요. 네, 워낙 네. 이제 봄에 이제 갈무리들을 좀 해놓습니다. 근데 네. 이제 쌈집이 없는 대신에 곤드레 밥집이 많아진 이유는 뭐냐면 정리를 해놓기가 좋아요. 지금 깨끗하게 손질해놓고 그 다음에 삶아내죠. 그리고 다진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채를 좀 썰어놓은 다음에 깡깡 얼려놓으면 돼요. 오. 1년 내내 쓸 수 있어요. 네. 영양소가 파괴되거나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장기 보관할 수 있는 거고 그만큼 곤드레 밥집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곤드레 밥을 맛있게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건조되어 있거나 냉동되어 있는 녀석들을 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해동하고 불리는 과정에 굉장히 공을 들여야 되고요. 네. 깨끗이 씻어내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물기를 꼭 짜요. 이 녀석을 짜놓고 들기름으로 볶아요. 살살살살. 네, 근데 네. 이거 기름으로 살짝 두르잖아요. 들기름 향이 싹 배들어가고 소금 간을 조금만 합니다. 아주 조금만. 네, 네. 요렇게 해서 볶아놓은 녀석을 위에 올리는 거예요. 아, 밥에다가. 밥에다가. 네, 네. 그럼 이제 뭐 아시다시피 그 풍미라 그럴까요? 네. 곤드레가 가지고 있는 정말 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제대로 된 그 진미가 고스란히 밥물 속으로 이제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고소하게 구수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은 한번 볶아서 그 위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밥할 때. 이 또 맛의 비결이 양념장이잖아요. 아, 그럼요. 네. 별거 아닌데 약간의 차이가 명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달래 간장이에요. 요새 달래는 사시사철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달래를 총총총 썰어놓은 달래 간장인데 달래가 정말 알싸한 맛이 나게 하려면 고추를 좀 다져서 넣어야 돼요. 매운 고추를 조금만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할 정도로 그 정도 하면 감칠맛이 오히려 막 도드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넣고 또 한 가지 비법은 뭐냐면 볶은 깨 있죠. 네. 양념장을 만들 때는 갈아야 돼요. 네, 네. 갈아야지만 그 고소한 향들이 다 밖으로 이제 뿜어져 나와요. 네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 달래 간장인데 아우 기가 막히죠. 네. 근데 곤드레 하면은 저는 곤드레 밥밖에 생각이 안 나요. 다른 것도 할 수 있어요? 워낙 유명하고 워낙 네. 많아져서 그런데요. 저는 댁에서 해드시기에 그 참 편안하게 추천해드릴 만한 것들은 뭐냐면은 된장국. 찌개는 좀 아니에요. 찌개 속으로 녹아 들어가면은 된장이 가진 성분 자체가 워낙 구수한 맛을 내기 때문에 네네. 곤드레의 매력이 사실 별로 드러나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된장국 있죠. 슴슴하게 끓이시는 뭐 네. 얼갈이도 넣고 혹은 뭐 배추국으로도 하시고 하는데 이 대신 곤드레를 한번 넣어서 끓여보시면은 혹시 요리학원 다녔어? 오. 사온 거요? 네네.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네. 이제 그게 곤드레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이라는 성분 때문인데 이게 요리 속에서 녹아나면은 된장하고 어우러지면은 기가 막혀요. 네. 곤드레 요리의 기본은 똑같아요. 불려놓고 그 다음에 꼭 짜서 썰어놓고가 기본이에요. 네, 네. 근데 밥으로 갈 때는 여기서 볶으시는 거고 나물을 묻히거나 그냥 국을 넣으실 때는 이 상태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네, 네. 그럼 제가 쉽게 그 풀어져요. 마른 곤드레 나물을 취나물처럼 네. 삶아가지고 꼭 짜가지고 볶아서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그 또 나름 독특하던데요. 어우, 별미죠. 아주 별미예요. 네. 그러니까 나물을 정말 맛있게 하는 방법 중에 곤드레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철칙 중에 하나. 아까 제가 꼭 짜놓은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짜놓은 상태에서 그냥 볶는 게 아니에요. 요걸 양념을 미리 하세요. 아, 미리 묻혀서. 된장을 좀 넣고 참기름 조금 누르고 그리고선 뭐 그 매실 조금 넣으셔도 좋고요. 네. 그 상태에서 간 될 거는 뭐 간장 조금 넣고서는 조물조물 해놓은 상태에서 냉장고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삼투압 작용으로 인해서 30분 안에 네. 그 맛이 쑥 살아나요. 배에 들어가요. 침투에 들어가요. 그래 놓고 볶든지 무치든지 하시면은 네. 훨씬 더 별미 즐기실 수가 있어요. 네, 네. 아유, 지금 뭐 한운 꿈 뜯어먹은 기분입니다. 오늘 곤드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좀 특별하게 곤드레를 즐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곤드레 특별 요리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평범한 곤드레 요리가 싫다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 보기에도 예쁘고 맛도 더욱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곤드레 요리 레시피 알려드립니다.
곤드레 요리 알아봤는데요. 이 곤드레하고 또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곤드레하고 참 잘 어울리는 녀석이 있어요. 취나물이에요, 취나물. 취나물이 참 곤드레도 그렇습니다만 같이 드시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염분을 체외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네. 몸 안에 축적되어 있는 염분을 빼주는 데는 칼륨만한 녀석이 없어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취나물이고 네. 또 한 가지는 해독작용을 해주는 것 중에 참 좋은 게 부직갱이가 있어요. 부직갱이 나물이라고 하는. 나물 이름이에요? 쌉쌀해요. 네. 부직갱이인데 뭐 정선 아리랑에도요. 곤드레 죽이 나와요. 네. 곤드레 죽이 연명을 해나가는 매일 이 맛만 같으면 봄 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만큼 맛있다고 하는데 특히 그 안에 같이 넣는 게 취나물하고 부직갱이까지 들어가면은 종합 선물 세트. 네. 집에서 죽 쑤시는 거랑 같아요. 근데 나물 무칠 때보다는 훨씬 더 잘게 다져 놓으셔야 돼요. 죽에 들어갈 거니까. 근데 참기름에다가 참기름을 좀 넉넉히 두르세요. 죽 쓰는 냄비에 참기름이 바닥에 잠길 정도로 넣고 안 그러면 그냥 맹물 같아지잖아요. 근데 이제 쫀득쫀득하고 밥알이 살아있는 그 죽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닥이 잠길 정도의 참기름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쌀을 넣고 볶다가 투명해지면은 그제서야 물 집어넣고 곤드레도 넣고 취나물도 넣고 부직갱이도 넣고 한 소끔 화끈하게 끓이죠. 간은 제일 마지막에 하시는 거예요. 소금 간만 조금. 그리고 드셔보시면은 기가 막힌 맛이 나요. 그러니까 미리 참기름에다 볶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우러진 맛도 참 좋고요. 일단 밥알들 살아있는데 요게 또 나물들하고 같이 이렇게 포근하게 부드럽게 녹아버리니까 이 느낌 참 좋아요. 네, 네. 혀를 그냥 찌그시 올리면 녹습니다. 네. 오늘 식탁에 올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곤드레 나물밥밖에 더 있나 했는데 이렇게 무궁무진하네요. 1년 내내 드셔도 괜찮겠습니다. 김유진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양인의 경우 비만도가 30 이상이면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40% 이상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경우에 비만도보다는 허리둘레가 늘어날수록 대장암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남성은 35인치 이상, 여성은 33인치 이상이면 복부 비만인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과 식이요법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섬유소가 많은 곤드레 나물 밥상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